시카고 한인회가 어제 광복절 기념 식전 행사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대폭 수정된 선관위 운영 세칙을 의결 발표했습니다. 글렌뷰 청소년 차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놀스브룩 거주 한인 남성 김태영 씨의 재판 전 석방이 기각됐습니다. 전 국민의 사회보장번호가 유출되는 역대 최악의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제10차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시카고 지역에서도 총 4명의 선출직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가지 약물 가격 인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로 확산해온 변종 엠폭스. 이번에는 북유럽인 스웨덴에서 감염 사례가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간의 신체가 44세와 60세 등 2차례에 걸쳐 급격히 노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미 전역의 수많은 가게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도 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성별 논란에 의한 불공정 경쟁이라는 비난 가운데에서도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66kg급에서 금메달을 딴 알제리 복싱 선수 아마네 칼리프가 그와 상대하는 선수들의 안전을 걱정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어제 광복절 기념 식전 행사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대폭 수정된 선관위 운영 세칙을 의결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입후보 서류 추천인 명단 수가 정회원 500명에서 300명으로 축소되며 투표일은 기존 회장 임기 종료 1개월 전 6월 첫째 주 토요일에서 현 회장의 임기 마감 연도의 3월 둘째 주 토요일로 조정해 3개월 앞당겨 보다 원활한 선출 과정과 인수인계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울링에 소재한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된 총회는 최은주 한인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으며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 당시 정회원 168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족수를 채웠고 162명의 찬성으로 총 26가지의 규정이 추가 변경된 정관 개정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여기에는 선관위 운영 세칙을 비롯해 영문명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Chicago 추가, 명예회장 규정 삭제, 이사회 온라인 참석 출석 인정,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산하위원회 설치, 원로중재위원회 자격 간소화, 회관위원회 보강, 회관 건립 및 관리위원회 신설, 이사회 운영 보강, 한인회비에 대한 규정 조정, 연구보존 문서의 전산자료 추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권자 회칙위원회 위원장 최은주 한인회장입니다. 160번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선언합니다. 그다음에 제9조 입후보 서류 추천인 정회원 500명 명단 행동 제9조로서 그동안 2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정관 개정에 임해서 우리 또 위원회들도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너무 기쁘고 홀가분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임시총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 한인의 역사상으로 제8차 개정안이 통과돼서 한인회가 움직이는데 그 기본 헌법이 되는 거니까 이런 점에서 정말 후련하고 기쁘다는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정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오픈된 동포 사회에 다가가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1, 2, 3, 4 한인회 명칭 DBA 추가시키는 것, 그리고 추천서 500명에서 300명으로 문턱 낮추는 것, 한인회장을 좀 더 일찍 뽑아서 오버랩되면서 인수인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장이 그만뒀다고 서로 탁탁 털고 떠나는 한인회가 아니라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자기 회장과 업무 인수인계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한인대의 대물림이 된다면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동포사회에 다가가는, 그리고 동포들도 많이 찾는 한인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편 이날 2부 순서로 진행된 광복절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김정은 시카고 총영사의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 대독,
이후 최은주 회장을 비롯한 김기령 민주평통회장, 서정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등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365일 중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축하할 만한 날인 광복절 행사를 이영만이 시카고에서 맞이하기도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벌써 79주년이라니 정말 이 역사가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중서부의 중심지인 시카고, 그 시카고랜드에서 사시는 곳, 그리고 연령별, 그리고 과거 소속됐던 단체를 막론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욱 기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8.15가 우리 동포사회와 함께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우리 동포사회의 원로들의 희생과 같이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같은 한 마음으로 서로 새기는 8.15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쁨을 시카고 한인 동포사회와 함께 나누고 전 미주 270만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전 미주 동포사회의 8.15 광복을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최은주 회장은 기념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성장을 배경으로 미주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가 더욱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한인사회 발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힘써 하나된 한반도가 뜻깊은 오늘을 함께 기념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일제대항의 투쟁, 독립정신을 높이고 고국의 발전에 기여한 독립유공자 유족 2명, 박순자 현 시카고 한인회 여성의 이사정과 한국명 김여정, 할리킴 레이카우니 재무관에게 국가유공자패가 전달됐으며, 동포사회를 헌신한 박금배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와 이진 메인타운십 교육위원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총 4명의 수상자 소감을 모아봤는데요. 할리킴 레이카우니 재무관의 어머니이자 또 세계한인무역협회 시카고 회장인 장혜라 씨의 소감도 담아봤습니다.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저는 특별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1893년에 태어나신 우리 아버지께서 15세에 독립운동을 하신다고 집을 떠났어요. 평생을 독립을 위해서 독립 자금을 한국에서 모아서 만주로 가지고 가시는 자금 운반책을 하셨어요. 아버님, 어머님한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I want to thank everyone for this award for my great-grandmother. I'm so proud to receive this award on her behalf and her involvement with Kim Koo in the revolution for our freedom. Not only was great-grandmother a freedom fighter, but so was my great-grandfather. In fact, he was arrested for protesting. So we are very proud to be an independent family for freedom.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분들 고생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렇게 못해요. 그분들은 진짜 목숨 내놓고 가정 다 내놓고 가셨어요. 고맙죠.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가 있을 수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할머니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카고 한인사회도 역사적으로 참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도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무척 자랑스럽고요. 앞으로 시카고 한인회와 우리 한인 커뮤니티 파이팅입니다. 제가 받을 상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죄송하고요. 한편으로 시카고 지역이 연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건강할 수 있는,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광복 제79주년 만세! 만세! 전쟁이 없고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위해서 만세! 만세! 하나로 일어나! 배로! 아름다운 한인 사회와 아름다운 한인의 만세! 이날 기념식은 기념사, 광복절 기념시상, 축하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선창은 이성배 34대 전 회장이 맡았습니다. 또한 이날 기념 공연에는 시카고 한인 여성의 회원북 모든북반과 합창단이 참여해 참석자 전원과 함께 조국 해방의 참 의미와 또 역사적 자부심을 함께 기리며 광복을 축하 기념했습니다.
어제 국회의원이 판사는 글렌뷰 청소년 차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놀스브룩에 거주한 한인 남성 김태영 씨의 재판 전 석방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12일 저녁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제한 속도보다 약 90마일 더 빠른 속도로 운전해 다른 차량과 충돌해 17세 마르코 니카티치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죠. 경찰은 김 씨가 이스트레이크 애비뉴에서 서쪽으로 무모하게 높은 속도로 차를 몰고 가다 이스트레이크 애비뉴와 메도우 레인의 교차로 근처에서 니케틱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한 여자친구도 중상을 입기도 했죠. 김 씨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초래한 혐의, 중과실치사, 음주운전으로 중상을 입힌 혐의, 과속 등 여러 중범죄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차에 알코올과 마리아나가 들어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 씨는 8월 27일 화요일 심리를 위해 법원에 다시 출두해야 합니다. 미 전 국민의 사회보장번호가 유출되는 역대 최악의 데이터 유출 사고가 나 비상입니다. 연방 집단소송에 따르면 이 해커 그룹은 내셔널 퍼블릭 데이터라는 브로커를 통해 약 30억 명의 개인정보를 훔쳤으며 누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해커들은 대부분의 데이터를 온라인 시장에 무료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를 들어 삶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 같은 정보를 포함해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데이터가 도난되거나 실수로 노출될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악의적인 침해의 경우 해커 등 사이버 범죄자들은 훔친 데이터를 사용해 피싱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 신용카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흔하지만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유형의 신원 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의 멜웨어바이트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사장 오렘 아라르는 미국에는 기업이나 조직이 개인에게 데이터 침해 사실을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연방법은 없지만 영향을 받은 고객에게 알리는 것은 표준 관행이며 종종 신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해킹된 조직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사칭한 이메일이나 전화통화의 형태로 피싱 및 기타 소셜 엔지니어링 시도가 있다면 반드시 관련 회사나 조직에 연락해 먼저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는데요. 단 전송된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나 또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지 말고 공식적인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 또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데이터 침해는 개별 알림을 통해 추적하기는 어렵다며 데이터 침해 연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웹사이트 등에 가입해 서비스를 받을 것을 강력 추천했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제10차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전 세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과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및 거주국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2007년 처음 시작됐는데요. 세계 한인 정치인 협의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후원하는 이 포럼은 올해 10회차를 맞아 세계 한인 변곡점을 넘어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그간의 성과를 둘러보고 향후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총 14개국에서 100여 명의 한인 정치인들을 비롯해 국회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시카고 지역에서도 총 4명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참석자는 이진 메인타운십 교육위원, 데이비드 고 날스 교육위원, 타미 최 전 일리노이주 감사관 아시안행정 디렉터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9일에서 22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해리스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할 예정으로 해리스의 대선 출정식과 다름없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어제는 한자리에서 경제 분야에 초점을 둔 유세에 나서기도 했죠.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를 찾아 행정부가 미국인의 비용 절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알렸습니다. AFP와 악시오스 등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10가지 약물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8월 의료보험 지출 상위 10개 의약품에 대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나서 제약사와 가격 협상을 시작했는데 관련 결과가 공개된 겁니다.
제약 제조업체와의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합의된 할인율은 38에서 79% 사이입니다. 이는 할인이나 리베이트가 적용되기 전의 약값이며 사람들이 처방전을 작성할 때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메디케어는 지난해 약값으로 50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하죠. 납세자들은 새로운 가격으로 6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들은 본인 부담 약값으로 총 15억 달러의 약값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건데요. 행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계산에 도달한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협상된 가격은 당뇨병, 혈액암을 관리하고 신부전이나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노인이 사용하고 있는 약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혈액 희석제인 자랄토와 엘리퀴스, 당뇨병 치료제인 자디앙스와 자누비아가 포함됩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파킨슨 모임이 정기 모임을 갖고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주최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각 2부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1부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신체적 단련 운동을 갖고 또 탁구공을 활용한 혈관 활성화 운동을 함께 재미를 더했는데요. 이후 진행된 2부에서는 간호사인 김기란 대표가 직접 나서 파킨슨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한 안내서를 기반으로 하스피털 세이프티 가이드에 대해 자세히 강연해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병원 이용에 대한 안전 지침을 이해하고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인간의 신체가 44세와 60세 등 두 차례에 걸쳐 급격히 노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25세에서 75세의 지원자 108명에게 1년에서 7년 동안 혈액과 대변, 피부, 구강, 코에서 면봉으로 채취한 표본을 정기적으로 받아 노화 진행 경과를 분석했는데요. 연구진은 13만 5천 개의 다양한 분자와 미생물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분자와 미생물의 양은 점진적이거나 연대순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40대 중반과 60대 초반일 때 분자와 미생물이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한 건데요. 연구진은 40대 중반의 신체 변화와 관련해 애초엔 여성의 폐경기 전후 변화 탓에 전체 그룹의 결과가 왜곡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추적 결과 40대 중반의 남성에게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40대 중반에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은 주로 심혈관 질환이나 카페인, 알코올, 지방질, 대사 능력과 관련한 분자입니다. 60대 초반에는 면역 조절, 탄수화물 대사, 또 신장 기능에 관련된 분자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피부와 근육 노화 관련 분자는 두 시기 모두에 변화를 보였는데요. 연구진은 이런 분자 변화 중에 일부는 생활 습관이나 행동 요인과 관련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대사 기능의 변화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 40대 중반에 음주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가 어느 시기에 운동량을 늘려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우리는 아직 건강할 때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 전역의 수많은 가게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도 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팍스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노동부의 지난 14일 발표에 따르면 7월 전기요금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는데요. S&P 글로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3년 사이 미국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은 약 22%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요금은 더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으로 인해 전기 기업들이 송전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면서 전기요금이 더 비싸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다 오후 들어 맑게 개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도 50%의 비 소식 전해집니다. 모레 주일 다시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6도, 밤 최저 69도, 내일 낮 최고기온 78도, 밤 최저 67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추진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